일제가 첫째 일제정치역사, 두 번째가 1910년대 비밀결사 3.1운동 임정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가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 한국사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계열들의 활동, 특히 노동자 농민투쟁, 이 노동자인 원산총파업, 그리고 농민인 암태수사학쟁이 20년대, 30년대는 이 투쟁이 강화가 돼. 적색노조활동 강화, 투쟁 강화 현상. 사회주의 모습이야. 그리고 네 번째 국외무장 투쟁, 다섯 번째 민족문화 수호, 이렇게 되는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얘기인데, 자, 1920년대 국외무장 투쟁 3.1운동을 계기로 첫째 국외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 거기 공약 10조 5파괴 7가살, 그리고 12번 저기 뭐라고? 조선혁명선언, 신체호로 유명한 내용이 뭐냐? 민중의 직접혁명론이야. 지도자는 믿을 수 없다. 희망은 민중밖에 없다. 민중이여 나서라. 민중의 직접혁명론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열당의 활동이 돼. 의열단은 의백이라고 그러는데, 단장을, 첫째 단장인 김원봉,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거기 종로견을 써서 김상옥, 1400대로 싸웠다는 사나이, 그리고 1924년 일본 천안공에 당하는 김지석, 이건 관동 대지진에 대한 항의죠. 그리고 마지막 나석추, 의열단 단원, 거기에 짝퉁이 하나가 있다. 뭐? 유명한 죄수번호 64번 264 대구열단 단원 264도 있어. 그게 5명. 이런 테러 단체인 의열단을 갖고는 한계를 느끼니까 거기 활동의 한계, 상해에 있는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해. 30여 명이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요. 오늘날 현재 중국 육사에게. 그에 나와갖고 난징에서, 그 활동 근거지가 난징이니까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세워. 그래서 여기 일기 졸업생이 유명한 이 육사예요. 일기 졸업생이.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대구 지역에서 이 대구열단이라는 걸 비밀리에 활동을 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돌아가시지. 그러면서 중국으로 이동한 조선민족혁명당 37년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거기에 산하 군사 조직을 가졌다. 그게 뭐라고?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 그랬다가 뭐 충칭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지. 42년도에 김원봉이가 해방 이후에 국내로 돌아오셨다가 북한으로 건너가서 돌아가셨어. 한편 국외무장투쟁이야. 이 국외무장투쟁은 세 개로 끊어볼 수 있는데, 20년대 그리고 만주사변을 배경으로 한 30년대 전반,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30년대 후반, 이렇게 세 개를 끊을 수 있어. 20년대 다 떠들 수는 없고, 20년대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길 보시면 유명한 미세 협정이죠. 미세 협정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삼부 통합운동이 출현한다. 이거예요. 미세 협정으로 삼부 통합운동이 출현하였다. 삼부 통합운동이 출현하였다. 한 얘기. 그게 핵심이야. 그게. 자, 그게 20년대 운동이 대표적이야. 또한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이 러시아가 개입한 자유시 참변, 러시아가 개입한, 그리고 중국 군벌, 중국이 개입한 미세협정, 이라는 우리 민족의 시련이 있었어. 자, 그 20년대 운동이야. 그에 대한 문제, 국외무장 투쟁이라고요. 42. 다음은 1920년대 만주에서 전개진 무장독립전쟁이다.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 가. 일제가 만주에 사는 조선 양민을 대량 학살하였다. 이건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대한 대응이죠. 19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만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죽인 거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간도 참변, 혹은 1920년이 경신년이라 경신참변, 뭐 이렇게 불러요. 1920년 10월에서 12월경. 청산리 전투의 산림지대 6일간 전투가 벌어졌다. 1920년 10월. 그 간도 참변 바로 앞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어량촌 전투. 이때 김자진이 포위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르는데 북로 독공부 청산행관인 누구? 홍범도가 와서 구해주죠. 다 소련 적색군, 즉 불궁인데
이 소련 적세군이 일본군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독립군의 무장연대를 요구하였고 공격하여서 독립군이 희생당했다.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이 나오죠.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다시 만주로 도온 독립군 부대가 조직 재건에 착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결성된다. 1923년, 24년, 25년. 23년에서 25년 사이. 20년대 독립운동의 얘기야. 그걸 순서대로 하라 하는 얘기야. 가장 빠른 건 청사할리. 그렇죠. 해당하는 것 3번이었어. 다음 43. 이번에는 3, 40년대 국외무장투쟁. 먼저 만주사변을 배경으로 한 30년대 전반. 이때의 특징은 한중합작이죠. 일본이 중국 땅 만주 일원을 장악하니까 공동의 적이 됐어. 그래서 남만주 압록강 건너편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중국 민간인, 만주에 사는 민간인의 연합, 의용군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중합작의 형태가 나타난다. 유명한 전투는 흥경성 영릉가 전투. 그리고 북만주 두만강 건너편. 이 30년 1월에 이 김전희는 돌아가시고 그 부사령관이었던 지청천에 의한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만주철도 주식회사에 있다가 경비를 하다가 도망 나온 애들. 길을 보호하는 애들. 호로군. 그렇죠. 민간인이야. 그래서 한중합작을 한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한다고. 이게 30년대 전반 만주사변을 배경으로 한 한중합작의 형태야. 이 한중합작의 계기가 되었던 게 윤복이로 이거야. 계기의 계기, 즉 배경이 되었던 건 만주사변이고. 그리고 만주사변의 배경은 경제공황이고. 그런 거지. 경제공황이 난국을 타개하겠다. 그래서 만주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원인 일본이 만주 땅 일부를 점령하죠. 그게 만주사변이야. 자, 그랬다가 37년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일제가 이 33, 34, 35년에 만주에 있는 독립군 싹쓸이 운동을 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중국 땅으로 도망을 가. 독립군이. 그래서 30년대 후반은 중국에서의 활동이야. 중국에서의 활동. 첫째, 중국 내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인 가장 중요한 조선 의용대, 김원봉으로 유명한 중국 장체스 정부, 국민당 소속이야. 그랬다가 얘네들이 42년 5월 달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하고 아까 얘기한 조선청년연합회하고 연합을 하죠. 42년 5월에. 그래서 조선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들어가지. 조선의용군이 돼요. 조선의용군이.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하나는 뭐 사회주의 조선의용군으로 공산당 조선의용군으로 가고 한 갈래는 민족주의 한국광복군으로 가고. 예.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가장 중요해. 중국 내 최초의 한인 군사단체야. 그러면서 충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41년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포고문을 누가 썼다고? 조소왕이가. 하여튼 웬만큼 모르면 조소왕이라고 하면 답이야. 예? 42년 조선의용대 통합. 43년 이 미얀마 인도전선의 참전. 44년 이 국내 진입작전 계획. 그래서 이들을 광복군을 국내 정진군이라고 부르죠. 그랬는데 성공을 못했어. 자, 이게 국외무장투쟁 3, 40년대 얘기야. 그에 대한 문제 43, 44, 43 가나 자료에 관한 군사조직. 본 당은 군대 조직에 관하여 최대 임무는 먼저 동만주, 북만주 일대의 진출. 그때 보시면 별동대 조선모대라는 명칭을 조선민족혁명당군으로, 뭐요? 조선민족혁명당의 군대. 다른 말로 조선의용대죠. 37년 조선의용대야. 나는 거기 보시면 그 출전이 뭐냐? 임시의정원 30회 의회록에서 임시의정원이 있으니까 뭐요? 임시정부죠. 충칭 임시정부. 그게 군조직이니까 한국광복군이겠지. 가는 조선의용대, 나는 한국광복군. 자, 그에 합당한 기억 영릉가 흥경성. 이건 30년대 전반이죠. 한중합작 때 조선혁명군 얘기야. 양세봉 부대. 니은가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 결성되었다. 그렇죠. 디귿 한국광복군 중국
정부와 협력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43년에 미얀마 인도전선에. 얼마 전에 군사 쿠데타 일어나는 미얀마, 옛날 버마. 리을 나 지청천 지하래 주로 만주에서 활동했다. 이때는 중국에서 활동했어. 만주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33년, 34년, 35년 중국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일본 놈이 만주 땅을 차곡차곡 점령해 가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피했다고. 예. 그래서 해당되는 건 니은과 티귿이야. 다음 44. 다음 지도는 중국 본토에는 우리 무장 독립부대다. 경련디거 이렇게 되는데, 자, 뭐 방금 전에 했으니까 눈을 봐도 알겠네. 기억은 충칭 임시정부의 뭐라고? 한국 광복군. 기억이 위에 있구나. 기억은 위에 조선 독립동맹 예난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 독립동맹의 뭐? 조선의용군. 밑에 니은 한국광복군. 그리고 오른쪽 우한이라는 조선민주혁명당의 조선의용대. 이것은 조선의용대. 중국 발음으로 우한인지 저렇게 쓰면 안 되지. 한자로는 무한이야, 무한. 한자로 쓰면. 중국 발음이 우한이지. 우창이라는 데하고 한구라는 지역이 합쳤어. 그래서 한자로 무한이야. 예? 코로나19로 유명한. 자, 그 독립군 부대들에 관한 얘기야. 틀린 거, 기억. 이 조선 독립동맹, 즉 공산당 조직, 중국 공산당과 연합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렇죠. 니은이 뭐더라? 한국광복군. 티귿의 일부 병력이 편입되므로 전투력 증강이 나타났다. 42년 5월에. 본대가 합류를 해. 김원봉의 지휘하에. 그래서 한국광복군 3.2 사단장을 김원봉이가 맡고, 동시에 군무부장, 국방부 장관도 맡고. 니은 한국광복군. 미국과 합작해서 국내 침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렇지? 44년에 계획을 만들었어. 티귿.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공동으로 미얀마 인도전선. 이건 니은에 관한 설명이지. 한국광복군에 대한.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렸네. 다음 45. 다음 서양문과 관련된 군사조직. 본인은 아래 열강을 각항을 준수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이랬어. 군사조직이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그랬으니까 뭐요? 충칭 임시정부지요. 거기 군사조직은 한국광복군이에요. 41년에 발표한 1.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틀렸지? 2. 만주 지역에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만주 지역에 사관학교를 설립한 데는 어디야? 유명한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야. 남북만주에 이거. 3. 황하 이북, 화북이라고 그래. 화북 지역의 예난을 중심으로, 이건 조선의용 군이고, 처음에는 예난에서 활동한 건 아니고 태양산이라는 데서 활동을 했어. 그랬다가 나중에 연안으로 이동을 했어. 오늘날 황사 넘어오는데 거기가 연안이라는데. 왜? 중국 공산당 본부가 거기 있었거든 그때. 4. OSS. 현재 미국 CIA. 예. CIA 원조야 얘가. OSS가. 미국 이 군사전략처 혹은 군사 이 정보국 이러는데,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여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렇지. 계획이 그래. 저 OSS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짰어. 45년 3월 말 4월 초쯤부터 CNB 영장에서 훈련하는 걸 내용으로 9월 11일 날 완전 무장하고 한반도에 내려오겠다 이랬는데 8월 10일 날 해방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지. 예. 그래서 여하튼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야. 다음 46. 두 사람 회고문이다. 첫째, 장준하 돌베개에서. 44년 7월 7일 날, 이날은 일본군 병영을, 이 장준하를 포함한 7명이 만주 특설대로, 일본 육사를 나왔거든. 만주 특설대로 파견이 됐어. 만주 특설대라는 것은 조선 독립군 잡으러 다니는 부대야. 그래서 도망을 나왔어. 7명이. 도망을 나와서 6,400km 야밤에 주로 산악을 이용해서. 왜? 도로 한복판에 가면 잡히니까. 예? 그래서 산악을 이용해서 탈출해가지고 저 유명한 충칭까지 가요. 저 남쪽 충칭까지 가갖고 거기에 합류를 해요. 그 얘기야, 이게. 합류하는 얘기야. 이게 유명한 돌베개, 광복이라는 책자에서 나오는 얘기고, 민족주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설산 장준하라고. 이 사람이 70년대 박정희가 독재를 하니까 독재 항거하는 투쟁, 반독재 투쟁을 벌이다가 서울 인수봉에서 갑자기 실족사로 죽었어요. 아마 이 박정희 정권이 죽인 걸로 봐요. 거의 100% 확실해. 예. 그래서 이에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실족사를 하니까 20년 이상을 이 산악구보를 하고 그리고 등산했던 사람이 갑자기 인수봉에서 실족을 한다. 그것도 잘 가지도 않던 뭐 청계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인 친한 친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지. 이 유명한 문익환 목사라는 사람이 문성균이라는 영화배우의 아버지. 한국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이 사람 주도하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기환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된 거지. 예? 그 문익환이라고 대단한 분이 있었어. 이게 장준하의 친구인데. 자, 그리고 김태준. 이 사람은 좌익이야. 사회주의. 연안행. 무슨 연안에 가는 얘기지. 연안이 중국공산당 본부가 있는데요. 그 좌익이라는 소리지. 장준하는 우익, 민족주의 계열. 김태준은 좌익, 얘기야. 두 사람의 회고문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추론했다. 틀린 거. 만주에서 조선혁명군이 활약하고 있다. 만주에서 조선혁명군이 활약하고 있는 시절이다. 이건 30년대 전반이죠. 이 충칭에서 대일전을 참전한 한국권권 되고 3. 일제는 우리 청년들을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내몰고 있는 시절이다. 되고 4. 해방을 대비해 무력으로 독립전쟁을 달성하고자 하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누구? 한국관북군에 의해서. 국내 건국동맹과 비밀연계를 해서.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마지막 단락. 민족문화 수호. 일제 30년 통치에 대한 항의야. 민족 말살에 대한 우리 것 지키기. 이게 우리 것 지키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첫째, 거기 언론 탄압을 모았는데 1910년대 언론 탄압. 1910년 8월, 9월에 한일합방을 하면서 한국 민족계 신문들을 전부 다 폐간시켜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이렇다고. 가장 대표적인 신문들이 물론 이 세 신문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세 개만 알면 돼. 그 중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데가 배델 양기탁으로 유명한 대한매일신보이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를 조선총독부가 대한자를 빼버리고 총독부 기관지로 바꾸죠. 그래서 매일신보라고 바꿔요. 예. 여하튼 폐간당해. 이게 언론 탄압이야. 20년대는 살살 꼬신다 해서 민족 분열통치 이러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간행을 허가해 주는데 일제한테 불리하다는 기사는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기사 삭제라는 특징이 있어요. 신문기사에 빈칸이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다가 30년대는 동아일보 일장기 삭제 사건, 유명한 손기정과 관련된. 그렇죠. 40년대는 신문 폐간이야. 민족계 신문 폐간. 한국신문 다 폐간시켜버려. 자, 이게 일제 때 언론 탄압 사례야. 가장 중요한 건 30년대죠. 동아일보 일장기 삭제 사건. 이거. 그러면서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국어. 일제히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민족 분열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가 나타나. 그 조선어 연구회가 가게한날, 오늘날 한글날을 제정을 하죠. 가게한날을. 지금은 경례인데 그 자음 중심으로 배웠지만 옛날은 몸 중심으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글자가 가게야. 가게하고 고기, 국이 이러면서 배운다고. 가게라는 글자를 제일 처음에 배워서 가게한날 이래. 이게 2년 뒤인 1928년에 한글날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게 조선어 연구예요. 이 조선어 연구가 확대되는 게 31년 조선어 학회죠. 이 조선어 학회는 포인트가 저거라고 그랬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시도가 포인트야.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왜? 완성을 못했거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완성은 57년. 6.25 뒤에 완성돼요. 57년에. 그래서 완성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려. 자, 이 조선학회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민족 종교인 어디 신자라고? 대종교 신자들. 그래서 42년에 10여 명이 죽어요. 10여 명이. 유명한 나철이의 큰아들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죽어. 그걸 이모 10편이라고 그래. 이모년, 42년 이모년이거든. 이모년에 10명이 돌아가셨다. 조선학회 사건으로. 자,
그게 조선학회요. 자, 그리고 국사. 1900년대는 나라가 망하기 전 대한제국이 있었으니까 애국계몽에 관한 역사학에서 계몽사학이라고 부르는데 주 관심은 위인전저술이야. 그런데 일제시대는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는 게. 민족주의 역사학. 계몽이란 말을 쓰고 민족주의 사학. 사람은 물론 동일인이요. 계몽사학이나 민족주의 사나 신체호 박은식인데 자, 여하튼 민족주의 역사학. 여기는 내 나라 내 민족을 강조해. 그래서 정신을 강조한다고 해서 한자로 따지면 정신사학, 마음을 강조한다 해서 유심 이래. 그래서 한국 민족을 강조해. 특수성 이론이야.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 화랑도의 정신을 계승해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난가사상, 즉 화랑도 정신 얘기죠. 그리고 백안방은식은 혼. 어차피 정신이 한 소리야. 정인보는 얼. 이것도 정신이 한 소리야. 얼 차려 이러잖아. 정신 차려 이 소리야. 똑같은 말이야. 화랑도 정신이나 혼이나 뭐 얼이나. 문일평, 젊은 학자인 문일평은 나도에서 조선인의 마음에서 조선심.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지. 뭐 얘기야. 조선인의 마음을 갖자. 민족주의 사학자야. 그리고 손진태. 그리고 이 민족주의 학자는 아닌데 젊은 부자. 우리 문화재 수집보호 유명한 전영필. 간송미술관으로 현재 유명해. 그리고 좀 기억할 인물 중에 하나가 저 안확이라는 인물이야. 민족주의 사학. 조선 문명사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안확 조선 문명사 이렇게는 좀 기억을 해. 아, 역사학계가 이 인물에 책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계가 작년부터 이렇게 안확에 관한 발표들이 계속 나와 지금. 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 우리나라 역사에만 바라본 게 아니라 세계 문명에다가 한국 문명을 대입해서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각이 상당히 넓은 거지. 이게 국제적인 시각으로 도는 거야. 이게 여러분한테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역사학계가 관심이 많아. 이 사람에 대해서 시각이 상당히 크거든. 이게.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조소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소왕은 염세철학의 대가예요. 한국에서 드문 사람이야. 조소왕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유럽의 공산당대회도 참여를 하고 대단한 학자야. 염세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만나고 이랬던 사람이야.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예요. 그 사람 원래.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으로 유명하고 글 잘 쓰는 거로 유명한데 실제는 대단한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에 많이 천착이라고 해요. 사회주의 쪽에 몸을 많이 틀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시험을 잘 안 내는 거야. 조소왕이. 활동은 대단한 인물인데 그래서 안 냈던 인물이고 이 안왁이라는 사람은 자료가 없어서 연구를 못 했는데 일본 쪽에서 최근 자료가 많이 나와요. 일본 쪽에서 자료가 많이 나오고 뭐 자료가 많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야. 역사학계가. 그래서 시험을 출제할 수 있어. 조선문명사 안왁, 민족주의 사학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자, 이러면서 1934년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을 추구하는 진단학회가 민족주의 사학, 정신강조사학을 씹어요. 왜? 역사는 사실서술해야 되는데 무슨 정신만 강조하고 앉았느냐라고 씹어요. 그래서 씹히니까 34년에 그래? 그러면 조선의 역사 속에서 조선의 고유한 정신과 가치를 찾다. 우리 것 찾기 운동을 펴. 이걸 조선학운동이라고 해요. 34년에. 민족주의 사학이 조선학운동. 우리 것 되돌아보기 운동이야. 젊은 역사학자 정인보, 손진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가담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안재홍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랬다가 해방 직후에 안재홍에 의해서 뭐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라는 책이 등장하면서 이 민족주의 사학이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변모를 해요. 민족주의 사학엔 남의 나라 관심 없어. 내 나라 내 민족만 강조해. 그래서 특성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민족주의 사학은 뭐냐?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사는 이런 부분이 공통분모고 저런 부분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세계 역사를 같이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야. 이게 오늘날 민족주의 사학은 신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거야.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가 이런 부분은 공통분모가 있고 이런 부분은 차이점이 있다. 뭐 이거야. 국사학에서 처음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신민족주의 사학이 오늘날 민족주의 사학의 흐름이야. 안재홍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한편 33년 약간 좌익 사회주의 계열의 유명한 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역사의 발전을 정치, 문화 이쪽으로 보지 말고 백성의 삶, 사회 경제를 중심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건 사회 경제 사학이라고 해요. 백성 중심의 역사 얘기야.
그래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 이론에 입각해서, 이 소리야. 예?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이라는 게 마르크스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진보 진화는, 인간 사회가 발전한 것은 정신에 의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발전했다. 그 물질의 발전을 가져오는 건 노동자 농민이다 이거야. 그래서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아까 민족주의 사학은 뭐라고? 유심, 정신사학이죠. 근데 얘는 물질사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 얘는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입각해서 강조를 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은 보편성 이론이야. 보편타당한. 그런데 저 민족주의 사학은 뭐라고? 우리나라만 강조하는 거예요. 뭐? 특수성 이론이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두 개를 비교시키려고 써놓은 거야. 민족주의 사학은 특수성 이론.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은 보편성 이론.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은 뭐 유심, 정신역사학, 정신강조사. 이에 반해서 사회경제사학은 물질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해서 유물사관, 물질사 이렇다고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희전문대학교 교수 백남훈에 의한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유명한 저술이 나타나. 그러면서 이 백남훈이는 15번 일제의 뭐에 대응이라고? 정체성 이론에 대응이에요. 한반도는 발전이 없다는 정체성 이론에 대한 대응. 이러면서 1년 뒤인 34년. 34년에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조선학운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에 작을 받는 건데, 조선의 역사 속에서 고유한 정신과 같이 우리 것 되찾기 운동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 역사 찾기 운동 이러는 거야. 우리 역사 찾기 운동. 그래서 역사학계 일부 놈들이 강한 민족주의를 보이질 못하고, 왜? 민족주의 하다가 일본 놈한테 잡혀서 고문받으면 아프니까. 그 얘네들이 실증사학, 진단학회라는 걸 만들어. 이건 대체적으로 나중에 친일로 가요. 여기 사람들은. 예? 대체적으로 친일로 가는 사람들. 또 문학계에서도 34년에 뭐가 나오냐? 순수문학이라는 게 나와. 박목월, 유치진 이런 사람. 그놈들도 다 친일로 가요. 예? 30년대 무슨 순수문학하고 앉았어. 독립운동해야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다가. 자, 이게 진단학회 34년. 역사는 실제 증거에 가라. 실증주의 역사. 이건 뭐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냐? 경성제국대학 역사학부 교수, 식민사학의 앞잡이 교수들. 걔네들한테 대응하겠다. 걔네들이 많은 한국역사연구단체를 뭐라고 그러냐? 청구학회라고 그래. 청구라는 게 한국이라는 뜻이야. 해동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청구학회 대응. 그게 진단학회야. 그래서 초기에는 친일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16번 청구학회 대응이야. 자, 이러면서 항일문학. 이때 1910년대는 뭐 항일문학이라고 하긴 할 만한 게 없고 총칼 앞세우니까 일명 1910년대는 이인문단 시대야. 활동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춘원이 강수 육당 체남선 친일파 놈들. 1920년대 항일문학이 등장해. 김소월, 만해 한영원, 이상화. 그래서 20년대 항일문학을 기억해야 돼. 김소월, 한영원, 이상화. 뭐라고? 20년대 항일문학. 30년대는 시문, 그날이 오면으로 유명한, 이건 기억할 필요 없고, 40년대 항일문학,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윤동주의 육사. 그러니까 20년대, 40년대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시험 내봐야 20년대 아니면 40년대. 이 시기에 일제 때, 종교단체. 자, 대종교. 대종교는 일제는 독립운동단체를 봤어요. 종교단체를 보지 않고, 만주 길림에서 창시하였다. 그리고 조성으로 유명한 대한독립선언문 작성. 이게 대종교가 한 거야. 30분명의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길림에서. 그리고 국외무장 투쟁으로 유명하다. 특히 김자진 청산리 전투. 김자진이 아주 독실한 대종교 신자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모 시편. 1942년 이모년에 10명이 희생당한 조선학회 사건. 이게 대종교에 의한 거야. 이거 말고도 대종교가 하나가 더 있어. 아까 얘기한 뭐 1930년대 뭐가 있었어? 분하로도 운동. 분하로도 운동. 분하로도 운동 대종교 신자들이 한 거야. 대종교 신자로 동아일보 기자들. 대종교가 중요해. 현재 서울시 홍은동에 총본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불법연구회.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해방될 때까지는 불법연구회라고 불렀어요. 해방되고 난 뒤에 이름이 바뀌었어. 뭐라고? 온불교라고. 본래 이름이 불법연구회예요. 시험에 나오면 불법연구회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온불교라고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불법연구회를 기억을 하셔야 돼. 불교 교리연구.
그렇다고. 불법연구회. 얘네들은 특이하지. 종교단체인데 물론 종교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활동을 하였다. 새생활운동. 저 새생활운동을 밖으로 빼서 그 새생활운동의 대표적인 게 일제가 1911년 조선의 가정의료준칙 집안의 예법을 일본식으로 발표해. 1911년에. 그러니까 이게 대한 대응책으로 발표돼. 그래서 이걸 새롭게 정했다. 신정 가정의례. 가정자는 생략하고 신정의례준칙이라는 걸 발표해. 이게 새생활운동이에요. 예. 근대 맞게 생활의례를 바꾸자. 이게 신정의례준칙. 이게 불법연구회, 즉 원불교가 발표한 거야. 그리고 또한 개간사업조치운동. 종교단체인데 이렇게 사회경제운동에 참여를 해. 독특하잖아.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큰 종교조직이죠. 그래서 현재 군대에서도 군목활동을 해. 원불교들이. 개신교, 종교행사 하면 원불교도 최근에 들어가 있다고.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학과 가면 거의 군목으로 가지. 원불교 사람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예? 각 부대 원불교들이 별로 없잖아. 그럼 걔는 뭐 군사훈련 거의 안 해. 아마 거의 놀고 먹을 거야. 그 익산에. 그게 원불교야. 그리고 역시 민족종교인 동학 이름을 바꾼 천도교. 천도교는 첫째 동학개성. 두 번째 의암 손병희로 대표되는 3.1운동 주도. 그리고 1922년 이때는 손병희가 쓰러져 갖고 못 움직일 텐데 손병희가 주도한 건 아니고 제2의 3.1운동 계획. 그런데 사전에 발각을 당해. 그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고, 그리고 손병희가 사위가 소파 방정환이기 때문에 방정환으로 유명한 소년동 후원. 딸이 근데 모던걸 개성 신여성이기 때문에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주고, 그리고 여성운동에 적극 후원을 하고 한다고. 자, 이게 민족종교인 천도교예요. 그래서 대종교, 원불교, 천도교 이 단체들이 중요해요. 민족종교들이. 자, 그에 대한 문제. 문제는 뭐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7. 다음은 조선교육령이 실질이던 무렵에 다음의 조선교육령이란 심상소학교 교과목은 수시는 윤리야. 국어란 일본어고, 산술은 산수고, 국사, 기타 등등. 조선어는 수익과목으로, 수의란 선택. 이게 뭐야? 중일전쟁 직후에 발표한 38년 3차 조선교육령이야. 38년도 3차 조선교육령. 그 시기 1.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한 시기다. 되죠? 37년부터니까. 2. 헌병결사 통치 10년대. 3. 학도지원병 40년대. 43년인데 그냥 40년대 이랍니다. 2. 회사량 폐지 20년대. 해당하는 건 1번 한국신민서사. 한국시민화 정책에 따라서 한국신민서사. 다음 48.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운동. 아리랑. 이게 본래 이름이 문자보급 아리랑이라는 거야. 원래 문자보급 아리랑이라는 건데 이게 31년도에 나온, 옆에 봐봐, 한글 원본 20장 이렇게 돼 있지. 1930년에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인 장지영이라는 사람이, 장지연하고는 관계없고 장지영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인데, 이 시골에 가갖고 학생들이여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지 말고 아줌마 아저씨 모아놓고 갈게라 하는 뭐야?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이야. 조선일보가 참여한 1930년에 500권으로 되어 있는 한글 원본이라는 책을 찍었어. 그 중에 20편, 20장에 아리랑이 실려 있는 거야. 그래. 1930년에 상관없고 31년에 상관없고, 여하튼 조선일보가 한 문자보급운동 아리랑이야. 문자보급에 관한 아리랑이야.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 1. 문맹퇴치운동. 2. 국민연구소. 3. 통감부. 4. 국민성금. 몇 번이야? 1번 문맹퇴치운동. 문자보고 문맹퇴치운동. 다음 49. 다음 연구가 비판하였던 일제 식민사학. 백남은 등 유물사관을 토대로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들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 즉 마르크스 이론은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일본 놈이 말한 너희는 발전이 없고 고여했다는 뭐를 비판했다고? 정체성 이론을 비판했다. 다음 연구가 비판하였던 일제 식민사학을 찾아라. 정체성 이론. 그치? 백남은의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거야. 해겔 시각이야.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50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족주의 사학자. 한국통사,
그리고 속편에 해당하는 한국 독립운동. 한국 통사는 한국인이 당한 역사야. 통곡의 역사야. 줄여 통사라고 그래. 그리고 독립운동 지열사는 이건 저항의 역사야. 3.1운동까지. 한국 통사는 1910년 한일 합방까지 얘기고,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1907년 3.1운동까지야. 저항의 역사야. 피 흘린 얘기, 혈사. 그래. 그래서 통사열사라고 줄여 불러. 그거를 배감 박은식이라는 인물이야. 자,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을 찾아서요. 1. 진단학회를 조직,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이건 손진태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2. 독사실론, 이건 누구라고 했어? 신채호. 3. 묘청이 나는 조선역사 1000년이래. 누구? 신채호. 이 책이 뭐라고? 조선사 연구초야. 조선사를 연구한 논문의 초안. 조선사 연구초. 4. 민족정신을 혼으로 봤다. 누구? 박은식.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51. 다음은 각 시대 역사 의식 및 역사서. 맞는 거. 고려시대 거란치 이후 소실된 역사를 복원하고자 7대 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렇지? 11세기 현종의 지시하에 태정관 경성목 7임금 때. 이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입각한 편년책 서서로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김부식이 편찬한 거기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뭐 편년체가 아니고 뭐라고? 기전체를 써서지. 기전체. 편년체. 편년체란 날짜별 서술. 기전체란 인물, 임금중심 서술. 3. 조선 건국초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존화주의 사관에 입각한. 존화주의는 중화를 존경한다는 4대주의야. 16세기에 나와요. 조선 건국초가 아니고 정도전에 고려국사가 나왔다. 정도전의 고려국사는 성략사관이야. 성략적 시각에 입각한 역사서죠. 성략사관. 사. 한춘의 동사강목은. 동사강목은 누구야? 안정복이야. 한춘이가 아니고. 한춘은 19세기 해동역사라는 책이야. 4번 문항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관한 설명이야. 그래서 2번, 3번, 4번이 틀렸으니까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네. 다음 52. 다음은 일제강점기. 거기 왼쪽에 보시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렇게 되는 거야. 글자가. 누구야? 박은식. 그렇지? 옆에는 조선사 연구초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이래. 자, 여러 책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서적들을 발간한 역사학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억, 이병도, 손진태 등 실증주의, 사실서술, 실증주의를 주장하면서 진단학회가 등장하였다. 이건 뭐야? 실증사학이야.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고. 니은, 신채호는 조선상고서를 저술, 우리 고대사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했다. 특수성, 우리나라만의. 되죠, 이건. 조선상고사. 단군조선 강조, 쉬운 말로. 티귿, 박은식은 민족정신을 혼으로 받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걸 썼다. 되고, 니을, 조선사 편수와 경성제국대 교수가 중심에서 청구학회를 결성했다. 이건 식민사학이야.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고. 내용은 맞는데 사학이 틀려. 예? 미음, 백남은 유물, 물질, 유물사관을 똑따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해서 이건 뭐라고? 사회경제사학이야. 사회경제사학. 약간 좌익,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에 해당하는 건 니은과 티귿이에요. 니은과 티귿. 그렇다고. 이 일제시대 역사학에서 중요한 건 이 두 권의 책, 특히 조선사 연구초. 원래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글을 책으로 발간한 거야. 그래서 조선사를 연구한 논문의 초안 이 뜻이야.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와. 단지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 이거 하고, 그리고 조선의 아주 옛날 얘기, 선사시대, 조선 상고사, 그 옛날 중에 아주 옛날, 즉 단군 조선이 조선 상고사라는 책자야. 이게 누구의 저술이라고? 신채호의 저술이.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조선사 연구라는 책이 있거든. 이건 누구라고? 이 신채호 박은식을 따르는 젊은 역사학자야. 30대. 누구요? 정인보의 저술이야. 해방 이후에 발간된 책이야. 조선사 연구라는 책은. 그리고 조선사 상고사를 젊은 날에 읽어봤어. 신채호가 막 원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읽어봤는데 해방 이후에
이걸 느낀 감상문의 책을 썼어요. 조선 상구사 감사항 이게 누구라고? 안재홍이라는 인물. 그래서 이렇게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기본이 단지 신체의 저술이야. 조선사 연구초 그리고 조선 상구사 그렇다고 신체호 이래. 저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 밑줄 친 이 지역의 한인들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사탕수수농장, 사진결혼 어디요? 미국. 그렇지. 하와이인데 그냥 미국 그러면 돼. 1. 서전서숙. 이건 만주 길림. 2. 신흥문화학교. 이건 서간도 압록강 건너편. 1번은 두만강 건너편. 2번은 압록강 건너편. 3. 대한인 국민회. 이게 하와이에서 나온 거지. 미국에서. 주민주지. 4. 조선청년 독립단. 이거 어디야? 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140여 명이 모인 조선청년 독립단. 왜? 그날 참여한 사람, 그날 온 사람이, 원래 회원이 600에서 700명인데, 그날 한 400여 명이 왔대요. 그 중에 만세 이거 하자고 모인 애들이 한 400여 명한테 140명 정도가 모였대. 그러니까 와세대학 영문학교 최판용이라는 학생이 중심을 해서 임시단체, 무슨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단체를 하나 조성을 했어. 그 임시단체를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28독립선언대 잠깐 만들어 놓은 거야. 정우회도 그래요. 정우회도 무슨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야. 신문지상에 발표하기 위한 수단이야. 북풍애들이. 그럼 북풍애 하는 비밀교사가 알려지잖아. 그럼 안 되니까 임의로 단체 하나 만든 거야. 가짜로. 그게 정우회야. 그럼 그 뒤에 정우회가 활동했냐? 전혀 안 해. 그럼 발표를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야. 발표를 위한 수단으로. 이것도 똑같아. 조선청년독립단도 뭐 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언문에 보시면 본단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조선청년독립단. 이거 뭐라고? 28독립선. 이건 일본 동경 도쿄에서. 도쿄역 앞에 YWCA 강당 2층에서. 건물 2층에서. 이건 일본. 그래서 미국하고 관련된 건 몇 번이야? 3번. 이렇다고. 자, 이게 일제. 그 5개 장면.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는 해방.